네, 안녕하세요. 김영모TV의 김영모입니다. 10월 14일은 세계 표준의 날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각 나라가 쓰고 있는 어떤 기계 부품이 뭐 나라마다 다 다르다. 나름대로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바깥으로 나가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그 이제 생필품이나 그다음에 뭐 어떤 도구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나가서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고장이 났어요, 갖고. 일본 가서 이제 생활하는데. 근데 표준화가 안 돼 있으면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의 그 어떤 그 부품의 규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거기서 수리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일본 제품을 새로 사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 정말 그 표준화가 돼 있지 않다면 생활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계 표준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세계 표준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0월 14일이 세계 표준의 날인데, 이날은 세계 3대 국제 표준화 기구가 국제 표준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1970년부터 10월 14일을 기념일로 지정해 갖고 매년 162개 회원국별로 이제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는 그런 이제 날이죠. 예, 표준 이제 스탠다드죠, 스탠다드. 뭐 어떤 하나의 사물을 놓고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죠. 또 특히 이제 미국 사람 다르고 중국 사람 다르고 뭐 일본 사람 다르고 또 우리나라 사람 다르고 다 다를 텐데 뭐 같은 그 국가나 민족의 개개인이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다 다르죠.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아 나는 이게 내 기준에 맞아.' 자기 기준에 맞는데 자기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어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이렇게 표준 그 기준을 하나로 정해 놓은 거예요. 하나로 정해 놨으니까 모든 하나 국가의 사람들이 다 그걸 쳐다보고 거기에 맞춘다라면은 미국에서 1 센티미터라고 얘기하는 것도 한국에서 1 센티미터 똑같은 길이가 된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피트나 그 길이 단위가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 한 자, 두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서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통하기가 어려워요. 다시 환산을 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인제 여러 가지 인제 이 삼라만상을 나타내는 그 항목이 많이 있는데 그 항목별로 국제적인 기준을 갖다 쭉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국제적인 기준을 보면은 옛날 사람이 하든 지금 사람이 하든 아니면은 동양 사람이 하든 서양 사람이 하든 흑인이 하든 백인이 하든 똑같다. 똑같게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이 ISO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면은 인제 이 세 가지가 인제 있죠. ISO, IEC, ITU 이 앞에 세계 3대 국제 표준화 기구라는 것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3대 표준화 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ISO 이거 뭐 우리 실생활에서 엄청 많이 쓰는 거죠. ISO 9000이니 9001이니 뭐 아마 길 가다가도 많이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ISO라고 하는 것은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발음이 좀 어렵네요. 국제 표준화 기구 우리말로 그렇고 한자로 쓰면 역시 국제 표준화 기구가 되겠네요. 한번 볼까요? 인증 규격 국제 표준화 기구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 표준화 기구가 세계 공통적으로 제정한 품질 및 환경 시스템 규격으로 ISO 9000 품질이네요. 그다음에 ISO 14000은 환경이고 등이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ISO 인증은 중소기업 인증 센터, 한국능률협회, 한국생산성본부 등 기관에서 1992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인제 저는 이제 의료 쪽에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의료 쪽에서 품질 관리는 ISO 13485입니다. 어 그러니까 의료에 관련된 이제 기구를 만드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그 국제 표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ISO 13485를 인증을 받으면은 그건 세계적으로 다 통용이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니네들 ISO 13485 규격 인증이 있느냐 회사가." 그러면 국제적으로 그 인정받은 인증서가 있으면 그걸 보내주면 그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해 줘요. 그렇지 않고 뭐 저기 음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한 나라가 우리 나름대로 인정을 갖고서 우리는 저기 했다." 응? 근데 인정을 못 받죠. 예. 국제 표준 인증이 아니기 때문에 인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IEC가 있죠. 이거는 전기전자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이제 접하고 그다음에 익숙한 그런 이제 인증이 되겠습니다.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줄여서 IEC네요. 자, 그래서 요 조금 내용이 긴데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는 지난 1904년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국제전기회의 결과로 1906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창설이 됐다. 예, 1906년, 4년, 6년이면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 막 넘어가는 이제 그런 이제 시점이 이제 되겠네요. 참 정말. 그런데 이제 국제적으로는 벌써 이런 일들을 서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관으로서는 총회이사의 기술위원회, 사무국, 경영자문위원회, 마케팅위원회, 판매정책위원회, 재정위원회 등이 있다. IEC의 목적은 모든 전기공학적 표준화 문제와 기타 관련 문제에 대해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고 세계 시장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IEC 활동은 전기전자 분야의 표준화를 이룩하기 위해 회원국가와의 국제적 협력하에 IEC 규격을 제정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제정된 규격을 세계 각국에 보급하여 모든 국가가 전기전자 제품 및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이 규격에 맞게 표준화함으로써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품질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제적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아직 일부 국가에서는 IEC 규격을 채택하지 않은 국가가 있으므로 빠른 시일 안에 모든 국가가 IEC 규격을 채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제정된 IEC 규격은 규격이 발간된 후 가능한 신속하게 각국의 생산업체에 널리 보급되어야 당초의 목적을 효과 있게 달성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63년 5월에 공업진흥청이 가입을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예, 공진청이 그때 당시에 가입을 했네요. 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전기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IEC 규격을 준수하는 것은 국제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기본이죠. 예. 우리가 아무리 나름대로의 뭐 멋있는 규격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인정 못 받으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 IEC 규격 인증을 받고 이 규정을 따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ITU가 있어요.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이건 이제 통신이죠, 통신. 자, 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전기통신연합은 전기통신의 개발과 기술의 발달을 촉진하고 주파수의 할당, 통신료 인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한국은 1950년에 가입하였으며 본부는 제네바에 있다. 예, 1950년이면 참 6.25 전쟁, 6.25 사변 이제 발생해갖고 전쟁을 치르고 있을 이제 그때네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나면 전쟁은 전쟁대로 하면서 사람 사는 건 지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서도 이런 일들은 다 해야 돼요. 맡은 분야에서. 참, 어, 더 복잡해지는 거죠. 전쟁을 치르려고 하다가 보면.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듯이, 정말 이 국제 분쟁은 끊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그거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은 표준이 갖고 있는 의미와 길이나 무게와 같은 표준이 되는 단위의 상식을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표준정보망이라는 게 있네요. 여기 블로그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 한국표준정보망 코리안 스탠다드 서비스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그 여기 DIN이라고 있는데 이 DIN은 독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의 GS인가 그렇죠. 우리나라 KS고. 이 나름대로 각 나라마다 다 규격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규격들을 이제 국제 기준에 갖다 이렇게 이제 맞춰야죠. 그래야지 우리나라 KS를 달라고 하고 또 뭐 국제 규격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DIN 같은 건 굉장히 유명하죠. 예, 유명한 규격입니다. 독일 규격이. 예. BSI, 글쎄 이 BSI가 이게 영국 건가 모르겠네요. IEEE가 KS, 우리나라 KS죠. 안시, ASME, ASTM 뭐 다 나름대로는 중요한 권위 있는 그런 그 규격입니다. 그것이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통용되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 국제 기구의 인증을 이제 미트시킴으로써 우리가 국제화가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다음에 이제 세계 표준의 날과 유처 이것도 이제 블로그가 되겠습니다. 유처, 뭐 척도라는 그런 뜻이겠죠. 10월 14일 오늘은 세계 표준의 날입니다. 국제 표준화 기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까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이제 내용들이에요. 자, 이제
이게 기술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그 인제 그 항목들이 있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킬로그램. 이건 무게죠, 무게. 우리나라 옛날에 뭐 한 근이니 두 근이니 뭐 몇 관이니 옛날 참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인제 돼지를 이 그 정육점 주인들이 인제 돼지를 사러 오면은 이 참 큰 그 인제 장대에다가 이렇게 해 갖고 돼지 네 발을 묶어 갖고 이제 매달죠. 그러면서 무게를 재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척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한 관 뭐 두 관이니 세 관이니 뭐 막 이랬는데 그러면 이제 소리가 인제 돼지가 소리 꽥꽥 지르면서 정말 온 시내가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로 인제 우는 그런 돼지도 있었습니다. 네. 자 킬로그램. 이건 무게 질량을 재는 단위다 이거죠. 그래서 1 킬로그램이다. 2 킬로그램이다. 이건 국제적으로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1 킬로그램이 미국에 가서 0.5 킬로그램이 되는 건 아니죠. 암페어 이건 전류를 재는 단위죠. 뭐 1 암페어니 2 암페어니 뭐 아니면 500 밀리 암페어니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미터. 이거 길이에요. 음 길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미국에서는 1 피트니 2 피트니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1 자, 2자 뭐 이렇게 했죠. 이걸 인제 미터로 다 통일한 겁니다. 미터법이라는 말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켈빈. 이건 이제 온도를 재는 그 인제 단위가 되겠습니다. 글쎄 우리가 뭐 이 셀시우스나 파렌하이트 섭씨 그다음에 화씨 뭐 그런 그 온도도 있지만 이 켈빈 온도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상당히 그 뭐 우주적인 관점에서 쓰는 그런 단위 같아요. 그다음 몰 있습니다. 몰. 참 오랜만에 들어보시는 그 용어일 것 같은데 물이 아니고 몰입니다. 몰. 예 아보가드로 상수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몰이 10월 23 일이 바로 몰의 날입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는 10월 23일 날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CD 칸델라. 칸델라 광도의 단위이다. 왜 칸델라. 뭐 인제 이거 중학교 다닐 때 그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물리 시간에 인제 많이 그 이제 배웠던 단위죠. 근데 인제 실생활에서 전문 분야가 아니면은 이걸 별로 안 쓰고 뭐 룩스인가 뭐 이런 거를 인제 쓰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인제 빛이 그 광도를 재는 그런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마지막으로 세컨드죠. 이것은 그 시간을 재는 그 인제 단위죠. 1 초, 2 초. 자 그래서 이 단위를 정하는 그 인제 뭔가 기본이 되는 것들이 인제 요 밑에 인제 써 있는 거죠. 프랑크 상수 그다음에 기본 전압. 이거 너무 흐려 갖고 제가 잘 못 읽겠네. 온도는 볼트만 상수, 몰은 아보가드로 상수.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10월 23 일이 아보가드로 상수하고 그 숫자가 관련이 돼서 10월 23 일이 바로 몰의 날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인제 단색광, 시감 효능 뭐 하여튼 이런 그 기준을 갖고서 이게 1 칸델라, 2 칸델라, 1 초, 2 초 그걸 인제 음 소위 그 인제 그 단위의 길이를 정한 거예요. 크기. 세슘 전이 주파수. 이 세슘이 인제 어 그 이렇게 뭐 움직이는 그 시간을 갖다 기준으로 인제 잡아 갖고 세슘 원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갖다가 인제 기준으로 해 갖고서 인제 1 초의 단위가 인제 뭐 이렇게 뭐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것은 뭐 그 관련되는 날들이 온다면은 그때그때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10월 14 일입니다 오늘이. 10월 13 일은 14 일은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제 와인데이예요. 그리고 인제 인형데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 14 일은 와인데이이자 인형데이. 그러면서 국제 표준의 날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와인데이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해에 제가 한번 방송을 해 드렸죠. 근데 여기 이제 중양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중양절은 음력 9월 9 일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는 10월 14 일이 중양절이었는데 금년에는 10월 4일 날 이제 방송을 해 드렸죠. 10월 4 일이 중양절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렇게 음 10월 4 일에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오늘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는 그 표준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설정한 날이기 때문에 국제 표준이다. 거기다 다 맞추면 세계 전 인구가 동일한 그 기준을 사용하니까 뭐 여기서 얘기하는 1 초가 저쪽에 가서 다른 1 초가 되는 게 아니죠. 같이 똑같은 것을 공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날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세계 표준의 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가요? 뭐 학생 때 이제 들은 말이 이제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독일이 그 2차 세계 대전 때,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그 농기구 부품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군용 차량 아니면 탱크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가지고 이제 각종 그 기계 부품들이 있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볼트, 너트 뭐 이런 거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음,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그 이제 부품들을 전부 통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쓰는 볼트나 농기구에 이제 쓰이는 있는 그 볼트나 규격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다가 이제 탱크가 이제 고장이 났다. 그런데 볼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그 지역에 있는 그 이제 농장 같은데 뭐 트랙터 같은 거에서 쓰려고 이제 확보해 놓은 그 볼트 너트 같은 것을 이제 차출해다가 어, 탱크를 고쳐갖고 이제 전쟁을 수행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어느 선생님이 하신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굉장히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 표준화가 안 돼 있었더라면은 탱크에 들어가는 부품이 이제 뭐 망가져갖고 그걸 바꿔 끼워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보급을 받으려면은 이제 이제 어, 그 독일 그 이제 한가운데 있는 어떤 그 군수 산업 도시 거기서 만들어진 부품을 누군가가 또 오토바이나 뭐 이런 거에 싣고 끌고 와야 되잖아요. 이러려면 이제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리다가 보면 이제 전선에서 공격과 방어를 제때 못하면 잘못하면 이제 적한테 꺾고 공략을 당하는 그런 그 가능성이 이제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 이제 독일 정부가 이제 그렇게 모든 그 기부 부품을 갖다가 이제 통일을 이제 해놨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탱크에 쓰이는 볼트가 고장이 났는데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농기구 아니면 망가진 자동차 같은 데서 그 부품을 분해해 갖고 바로 그 탱크를 수리해 갖고서 나가서 이제 전선에 투입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그 체제를 갖춰 놨었다라는 거죠, 독일이. 물론 이제 독일이 2차 세계 대전 때도 이제 연합군에 이제 패배를 했죠. 패배를 했지만 어쨌든 한때 뭐 나폴레옹이 유럽을 휩쓸 때도 있었지만은 2차 세계 대전 때는 독일이 유럽을 그래도 어느 정도 휩쓰는 그런 그 정황을 이제 만들어냈던 게 사실입니다. 스페인은 이제 2차 세계 대전에 안 말려 들어갔죠. 프랑코 총통이 나름대로 그 이제 줄타기를 잘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은 독일과 독일의 히틀러하고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그 무솔리니하고 뭐 사우지간 유럽 전 대륙 영국까지 포함해 갖고서 이제 모두 다 그 전쟁터로 만들었던 이제 그런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도 이런 표준화의 힘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저는 선생님한테 이제 들은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선생님이 물론 뭐 그런 어떤 정보를 갖고 말씀을 하셨겠죠. 뭐 선생님께서 거짓말을 하셨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만큼의 그 독일의 공업 규격이 확실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참 이제 공업 대국이잖아요. 그 독일이 물론 지금은 이제 또 달라졌지만은 그래서 이제 독일의 그 표준을 이제 DIN이라고 하죠. DIN, DIN.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걸 흉내를 낸 게 이제 그, 일본의 JIS, JIS죠. 일본 스탠다드, Japan Industrial Standard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이제 그래서 KS를 만든 겁니다. 코리아 스탠다드. 뭐 미국은 뭐 나름대로 그 이제 자기네들의 어떤 그 이제 표준 그 규정이 다 이제 있었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예. 그만큼 표준화가 중요하고 표준화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엄청난 전력을 생산해 전력이라는 게 뭐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전쟁터에서 그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14일은 와인데이도 하죠. 이것도 인형데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다른 날에 대해서는 뭐 와인데이는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인형데이는 시간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또 표준을 그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이제 술 있지 않습니까? 술. 그럼 술에 보면은 이제 알코올 도수가 표시되어 있죠. 뭐 12%, 13%. 뭐 와인 같은 경우는 그렇죠. 와인데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소주 같은 거는 지금 한 18도? 18%? 네. 옛날에는 25%였습니다. 25%. 저희들 대학 다닐 때는. 그리고 그전에는 뭐 도수 규정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맙소주라고 해서 그냥 그 밀주같이 만들어낸 거 마시면 술 취해 갖고 알코올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만들 때마다 다른 거고. 그냥 그 술을 그 빚는 사람이 이 맛으로 딱 보고 이거 몇 도쯤 되겠다. 뭐 이 정도면 적당해. 그 표준화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12%의 와인을 만든다. 아니면 18.9도 9%의 소주를 만든다. 지금 아주 정확하죠. 그게 표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주의 맛이 뭐 서울에서 마시든 제주에서 마시든 광주에서 마시든 부산에서 마시든 맛은 똑같아요. 또 도수도 똑같고 알코올 도수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제각각이라고 하면은 인천에서 마신 사람은 별로 안 취했는데 뭐 저쪽 그 춘천 가서 마신 사람은 뭐 술 마시면서 왕창 녹초가 됐다거나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또 그런 힘을 가졌다. 균일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이제 가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 표준의 날에 대해서 알아본 것 같습니다. 김영록 TV의 김영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